봅시다. 봐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치? 순열과 조합으로 배우고 나서 이젠 확률과 통계라고 불리는 파트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젠 다른 순열들과 다른 조합들을 배워볼 거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 컨셉은 똑같은데 중복이라는 단어가 추가돼서 분할과 분배에 대한 아이디어도 잠시는 학습했으나, 그거에 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학습을 하고 이항정리라고 불리는 파트에서 NCR에 대한 성질들을 좀 더 깊이 탐구할 거긴 해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이미 배워왔지만 우리가 그거에서 이제 원리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확률 통계에 관해서 첫 파트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주제는, 오늘 개념 강의만 쭉 할 텐데, 첫 번째 주제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냥 선생님은 얘를 갓포순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 내리고 싶은 결론은 왜 웃어? 갓포수는 조합이다 라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학에서의 나눗셈의 기능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중복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더라 라는 거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해요. 그럼 이쪽으로 와볼게요. 동전과 같은 사이즈의, 기지개 좀 피고, 동전과 같은 사이즈의 메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합시다. 메달에 앞면, 뒷면이 있었는데 메달 4개를 그리겠습니다. 메달 앞면에는 1, 2, 3, 4라는 숫자가 써 있고, 메달 뒷면에는 아무런 숫자가 쓰여 있진 않은데 1번과 2번의 뒷면에는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고 3번과 4번에는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앞면만 보고 나서 앞면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우리가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4자리에 배열하는 거랑 똑같으니 4 퍼미테이션 4라고 말할 거고,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4팩토리알,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수업을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돼. 내가 이거를 다 나열하기가 되게 힘든 작업이야. 오늘 완전히 이해하는 거야. 원순열까지 다 볼게. 그러면 앞면을 나열하는 건 사실 4팩토리알을 계산하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 맞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1, 2, 3, 4라는 카드가 있는데 얘도 서로 다른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숫자는 한 번씩만 사용하면, 그럼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000의 자리에 올 수 왔던 숫자를 제외한 3가지. 그리고 10의 자리는 2가지, 1의 자리는 1가지. 이렇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가 바로 뭐인 거죠? 4팩토리알인 거 맞죠? 그 24가지를 다 나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천의 자리의 숫자가 1인 경우이고, 그리고 나서 또 나열해 볼 거예요. 좀 힘들어요. 자, 오늘 한 번에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24가지를 다 나열했습니다. 24가지를요. 이게 이제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4개의 자연수의 경우인 24가지일 거예요. 나 여기서 이제 뒤집기 합니다.
동전 모두를 뒤집게 할 거예요. 그럼 나한테 보이는 것은 무슨 면이 보일 거죠? 뒷면이 보일 겁니다. 예. 나는 1번과 2번의 뒷면에는 빨간색이니 빨간색 이렇게 색칠을 하겠습니다. 빨간색 1, 2에만 색칠을 할게. 일, 2에만 지금 색칠을 하고 있어요. 네, 1, 2에다 다 빨간색으로 색칠했고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노란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괜찮아? 그러면 뒷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 바로 어떤 사항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사항이 구분이 안 가죠? 주황색으로 칠하는 예요.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이라는 말이에요. 괜찮아? 빨빨 노노요. 얘랑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얘도 같은 사항이고 얘도 같은 사항이고 얘도 같은 사항이에요. 이렇게 빨빨 노노라고 불리는 건 몇 가지 사항? 네 가지 사항. 뒷면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앞면의 숫자를 볼 수 없으니 뒷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항이 다 구분이 안 갑니다. 즉 무슨 소리냐? 빨간색이라고 불리는 건 1과 2의 빨간색인지 1의 빨간색인지 2의 빨간색인지 구분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노란색의 입장으로 보면 이 노란색이 3의 노란색인지 4의 노란색인지 맞아? 이해해? 그렇게 몇 가지? 두 가지. 2 곱하기 네 가지가 구분이 가지 않아요. 괜찮아? 정확하게 말하면 2 곱하기 2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 2팩, 노란색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 몇 팩? 2팩, 2팩 곱하기 2팩. 그래서 네 가지가 구분이 안 가요. 내가 아무거나 지금 연두색으로 하나를 칠하게 되면 얘가 바로 로노반의 사항이에요.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맞아? 얘랑 똑같이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경우를 세게 되면 얘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얘요. 그리고 얘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뒷면을 배열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뒷면을 배열하는 방법은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빨간색이라고 불리는 걸 그냥 A라는 문자로 보고 빨간색 뒷면을 내가 어떤 문자로 보고 A라는 문자로 보고 그리고 나서 노란색 뒷면을 B라는 문자로 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구하고 싶은 건 AA, BB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괜찮습니까? 빨간색 두 개와 노란색 몇 개,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세보시듯이 알겠지만 이 주황색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없으니 나는 몇 가지로 세고 싶은 거죠? 한 가지로 세고 싶다 이거예요. 한 가지로 세고 싶다. 예. 그러면 답을 맞추게 되면 이때 답 A라는 문자 두 개와 B라는 문자 A라는 문자끼리는 구분할 수 없고 B라는 문자끼리는 구분할 수 없는데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전체 24가지를 뭐로 나누면 돼? 4로 나눈다라고 말하면 돼요. 예. 이때 나눗셈 4 나누기 4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나누기 4에 대한 의미가 바로 뭐예요? 저 네 가지를 몇 가지로 세고 싶다는 거지? 한 가지로 세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이것을 선생님은 뭐라고 말한다고? 중복을 처리하는 기능. 이게 바로 나눗셈의 기능이다. 나눗셈이라는 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더라 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를 이제 수식화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수식화시킬 거냐? 이렇게 수식화시키겠다라는 거지. 서로 다른 문자로 보고 문자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으니 네 가지가 있으니 4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해. 괜찮아? 하지만 나는 지금 A라는 문자 몇 개? 이 두 개에 대한 배열이 구분할 수가 없어. 저기서 말하면 빨간색이라고 불리는 건 1의 빨간색인지 2의 빨간색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나누기 몇 팩? 2팩토리얼 들어가고 B라고 불리는 문자 몇 개? 이 두 개에 대한 배열을 나는 구분할 수가 없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누기 몇 팩토리얼 한다? 2팩토리얼 한다. 우리들을 곱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24 나누기 4. 그래서 몇 가지? 6가지가 되더라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고를 확장해서 A라는 문자가 3개 있고 B라는 문자가 2개 있대. A라는 문자끼리는
구분할 수가 없고 B라는 문자 두 개도 여전히 뭐 할 수 없어?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야. 맞아?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서로 다른 문자라고 생각해서 여기 앞면을 1, 2, 3, 4, 5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5팩토리알 120까지를 나열해야 돼. 그건 오늘 무리수야. 맞아? 정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집에 가서 연습장 1, 2, 3, 4, 5를 나열하는 방법 120까지를 쭉 나열해고 뒤집기 해봐. 1, 2, 3의 뒷면에는 빨간색, 4, 5의 뒷면에는 노란색 그래놓고 같은 경우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알 서로 다른 문자라고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배열하신 다음에 A라는 문자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이 3개의 배열은 구분할 수 없어. 그래서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 곱하기 B라는 문자 여전히 몇 개? 2개를 구분할 수 없어. 맞아? 얘를 2팩토리알 얘네들을 곱한 걸 나누시면 돼. 즉 120까지를 나열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3팩은 6, 2팩은 2, 6 곱하기 12가지를 한 가지로 세고 싶을 거야. 저렇게 동등한 사항이 몇 가지가 생기더라고? 12가지가 생긴다 이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왜 12가지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 노란색이 A야. 그리고 뭐 주황색이 4, 5야. 얘네들의 앞면이 1, 2, 3이었고 얘네들의 앞면이 4, 5였다라고 한다면 이 노란색은 1의 노란색인지 2의 노란색인지 3의 노란색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 맞아?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3팩,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2팩만큼 있다. 이해해? 그래서 얘네들은 구분할 수 없더라. 그래서 나눗셈 연산을 한다. 그러면 5팩토리알이라는 건 120, 120을 다시 뭐로 나누면 12로 나누면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10가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찍어줬니? 네, 좋아요. 지울게. 난 그러면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주제는 가포수는 조합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A라는 문자가 3개 있고 B라는 문자가 2개 있었어요. 얘를 가포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계산했었던 거죠? 5팩토리알을 3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나눈다라고 우리는 계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세요. 어차피 얘를 배열한다는 건 서로 다른 이렇게 5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서로 다른 5자리가 있는데 나는 이젠 A를 쳐 넣을 거예요. 그러면 A가 들어갈 여기서 몇 자리를 선택하자고요? 3자리를 선택하자고요. 5 컴비네이션 3이요.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대상을 선택한 거예요. A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그 자리들을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친다면 여기 AAA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끼리 이젠 배열을 생각하지 않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순열과 조합에서 이야기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전적인 문제를 풀었을 때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걔네들이 순서상의 개념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들어갈 자리, A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했는데 얘네들의 배열을 신경 써 쓰지 않아? 쓰지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A끼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맞아? 예. 그래서 대상 선택함과 동시에 끝인 거예요. 그럼 남은 자버리는 몇 자리가 있는 건데요? 사실 2자리에 이제 B를 집어넣으면 돼요. 맞아? 근데 우리는 NCN은 1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수학에서 1이라는 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뭐가 가능한 숫자죠? 생략이 가능한 숫자예요. 생략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1이라고 불리는 건 곱셈 연산에 대한 무슨원이기 때문에 항등원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죠. 맞아? 근데 생략이 가능하다는 건 우리는 아이디어는 학생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우리는 얘를 해석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A가 앉고 나면 남은 2 자리에 B가 자동 배열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궁금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그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건 A여야 합니까? 아니죠. 이 5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O 컴비네이션 2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B가 앉고 나면
누구도 자동 배열인 거지? A도 자동 배열인 거 맞지? 남은 자리는 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A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여전히 생략 가능하다는 거야. 예. 그러면 나는 OC3과 OC는 어차피 같은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OC3과 OC가 같다라는 건 바로 뭔데요? NCR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뭐다? NCN-R이다. 예. 근데 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길 부탁드렸었지? OC는 나의 친구들 오늘 5명 중에서 나랑 오늘 영화 보러 갈 친구 2명을 선택하는 경우야. 컨비네이션이라는 연산자는 비순서쌍인 거 맞지? 하지만 나랑 오늘 영화 보러 갈 2명을 선택한다는 건 5명 중에서 나랑 오늘 영화 보러 가지 않을 몇 명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 3명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지. 예. 나랑 오늘 영화 보러 갈 친구 2명을 선택한다는 건 영화 보러 가지 않을 친구 3명을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남은 학생과 영화 보러 가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요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봐봐. 어차피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불리는 건 정의 자체가 M 퍼미테이션 R이라고 불리는 걸 무슨 팩으로 나누는 거네? R 팩으로 나누는 거네. 근데 M 퍼미테이션 R이라고 불리는 거에 다시 정의 자체가 M 팩토리알을 무슨 팩토리알? M-R 팩토리알로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M 퍼미테이션 R이라고 불러. 그래놓고 곱하기 무슨 팩 하면 되는 거지? R팩 하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OC3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5팩을 5 빼기 3인 2팩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3팩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라고? 가포수는 결국 뭐라는 거야? 조합이다 라는 거야. 예. 이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 그런 말이야. 이 내용을 확장시킨다라고 한다면 나는 A라는 문자가 2개 있고 B라는 문자가 몇 개 있고 3개 있고 C라는 문자가 이렇게 4개가 있대. 총 나한테는 몇 개의 문자가 있는 거지? 9개의 문자가 있는 거야. 9개의 문자가 있는 거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다 서로 다른 문자라고 인식하신 다음에 9팩을 나열한 다음에 A라는 문자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알로 나누고 거기에 곱하기 B라는 문자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이 3팩으로 나누고 다시 곱하기 C라는 문자가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4팩으로 뭐 하면 돼? 나누면 돼. 예. 이게 바로 A 2개, B 3개, C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이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봐봐. 가포수는 어차피 조합이라며요. 얘를 잘 이해하셔야 해. 그러면 나는 말이에요,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자리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어떻게? A 배열하고 B 배열하고 C 배열하는데 맨 마지막 것은 자동 배열이겠죠. 네, 훌륭해요. 자동 배열이겠죠.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순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B 나열하고 A 나열하고 C를 한번 나열해보고 또는 C를 나열한 다음에 B를 나열한 다음에 A를 나열하는 경우 물론 얘네들은 다 생략이 가능한 경우예요. 괜찮아? 얘를 우리 한번 갖다 써볼게요. A부터 나열한다는 건 9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한다는 거지 2자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A가 2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에게 남은 자리는 몇 자리인 거죠? 7자리예요. 7자리에서 누가 들어갈? B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하면? 3자리를 선택하면 남은 4자리에 C가 자동 배열되죠. 걔는 생략하자고요. 괜찮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총 9개 자리에서 B가 들어갈 자리는 3자리예요. 그럼 B가 3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남은 자리는 6개인데 6자리 중에서 A가 2자리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남는 자리는 4자리이기 때문에 C는 자동 배열인 거 맞죠? 예. 얘를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9자리 중에서 몇 자리? C가 들어갈 4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남은 자리는 5자리가 될 거고 5자리에서 B가 3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남는 자리는 2자리. 거기에 A가 자동 배열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정의대로 얘를 갖다 써볼게요. 9 컨비네이션이라고 불리는 건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계산돼요? 9팩이요. 그리고 나서 얘를 7팩이요. 곱하기 2팩이요. 다시 거기에 곱하기 7 컨비네이션 3이라고 불리는 건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7팩이요. 4팩이요. 3팩이요. 이게 결론이죠. 괜찮습니까? 얘 다시 계산해 볼게요. 얘는 9팩이요. 6팩이요. 3팩토리알이요. 곱하기 얘는 6팩이요. 얘는 다시 정의에 의하면 4팩이요. 얘는 2팩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는 어떻게 돼요? 9팩이요. 5팩이요. 4팩이요. 다시 곱하기 얘는 5팩이요. 얘는 3팩이요. 얘는 2팩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볼래요? 7팩 7팩 없어졌어요.
결론은 뭐예요? 9팩을 2팩, 4팩, 3팩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곱셈에선 2 곱하기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 곱하기 2나 이런 거 똑같은 거죠. 팩토리얼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환 법칙이 만족하는 거 맞죠? 결론 똑같네요. 다시 여기서는 말하면 6팩, 6팩이 사라져요. 괜찮아? 그럼 9팩을 3팩, 4팩, 2팩으로 나눈다는 내용은 전 내용과 똑같죠. 예. 여기서는 5팩, 5팩이 삭제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9팩을 4팩, 3팩, 2팩으로 나눈다라는 이 내용은 똑같네요. 예. 이걸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예제는 뭐예요? 가포수는 결국은 조합인데 이들의 순서는 상관없다. 기본적인 문제 컨셉에서 뭐거나 없다. 순서는 상관없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좋아요. 이제 우리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결국은 조합이다라는 내용을 학습하였고 이젠 두 번째 주제 갑니다. 두 번째 원순열이라고 불리는 거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어볼게요. 두 번째 주제 원순열. 나 집중. 원이란 모양에 집착하지 않기. 사실 잘못 번역이 되었어요. 집중. 잘못 번역이 되었어요. 어떤 게 잘못 번역이 되었냐면 원래 외국에서는 원순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은 사실 로테이션의 개념이고 컴퓨터 공학으로 보게 되면 저장 공간이라고 불리는 게 한정적일 때,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시프트 연산을 가르쳐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말이. 원순열이라는 것에 대한 자체에 대한 개념은 로테이션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게 잘못 번역이 되어서 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예전부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교과 과정에 와서 이 개념, 말 자체를 바꾸기가 좀 뭐해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 집중, 기지개 좀 피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한 3-4가지의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집중. 이런 원이 있었대요. 자리는 이렇게 4자리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4자리가 구분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다 직각관계인 자리와 자리 사이에서는 이렇게 한 칸 시프트 할 때 몇 도? 90도 회전하는, 그래야지 구분할 수가 없죠.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여기 한 이 정도, 그리고 한 요 정도, 그리고 이 정도, 그랬을 때 각도가 다르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런 각도들이 다르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 구분이 가는 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괜찮아? 이 각도 자체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할게요. 이렇게 시작하자. 나는 앉는 자리가 이렇게 4자리가 있고 사람이 있었대. 사람은 다 서로 다른 대상이니 그냥 사람에게 명찰이라는 걸 달았대.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마찬가지로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팩토리얼이 있는 거지? 4팩토리얼만큼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4팩토리얼만큼 있어. 그런데 난 또 힘든 작업을 할 거야. 집중.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그려나갈 거야.
이렇게 그려나갈 텐데 전체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4명을 서로 다른 4자리에 만약에 앉힌다라고 생각한다면 4팩토리얼 24가지만큼 있을 테니까 원을 선생님이 24가지만큼 그렸어. 다시는 이렇게 개념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시는 이렇게 개념 강의를 못해. 나는 이젠 얘를 뭐 할 거냐면 배열할 거야. 그래서 숫자를 갖다 쓰도록 할게. 맨 위에 1이 오는 경우, 맨 위에 2가 오는 경우, 맨 위에 3이 오는 경우. 어이구 3이 온다 했는데 4를 썼다 썼네. 맨 위에 4가 오는 경우. 그리고 마주보는 상대가 2, 2, 3, 3, 4, 4, 1, 1, 3, 3, 4, 4. 마주보는 대상이 1, 1, 1, 2, 2, 4, 4, 1, 1, 2, 2, 3, 3.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숫자에 대한 배열을 이렇게 갖다 쓰면 될 테니까 엄청 힘들어요. 팔이 아파요.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네, 나름 규칙을 가지고 다 썼습니다. 맞아? 나름 규칙을 가지고 다 썼어요. 맨 위에 1, 2, 3, 4가 왔을 때 그리고 마주보는 대상이 2, 3, 4 써놓고 남은 두 숫자에 대한 위치까지 바꿔주면서 나름 규칙을 가지고 24가지를 다 나열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원수열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집중해줘. 원수열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런 개념이야. 봐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1, 2가 마주보고 있어. 그리고 뭐가 마주보고 있어? 3, 4가 마주보고 있어. 괜찮아? 하지만 1의 시계 방향으로는 4가 있고 1의 반시계 방향으로는 3이 있어. 배열 자체를 보면 내가 1을 기준으로 생각해 놓고 시계 방향으로 읽는 배열을 생각해 보면 1, 4, 2, 3이라는 이 숫자의 배열 상태야. 반시계로 읽든 시계 방향으로 읽든 상관없는데 배열 자체는 뭐라고? 지금 1, 4, 2, 3에 대한 배열이야. 예.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할게. 이게 초기라고 한다면 이게 초기 위치였다라고 한다면 얘를 다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괜찮아? 걔는 누구니? 라고 물으신다면 오른쪽에 1이 왔을 때를 생각해야 돼. 다 90도씩 회전하는 거야. 한 자리씩 시계 방향으로 다 자리를 바꾸는 거지. 1은 4의 위치로, 4는 2의 위치로, 2는 3의 위치로, 3은 1의 위치로. 이해해? 이렇게 다 90도씩 회전을 시켜볼게. 괜찮아? 그럼 그 모양새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라고 했을 때 1을 기준으로는 1, 4, 2, 3이라는 이 기준을 만족해야 되니 그게 바로 여기 계시네. 괜찮아? 이게 첫 번째 초기 위치. 초기 위치를 내가 1이라고 한다면, 초기 위치를 1번 경우였다라고 한다면, 얘를 초기 위치라고 한다면 1, 4, 2, 3에 대한 배열을 가지고 다 90도 회전하게 되면 그게 얘잖아. 1, 4, 2, 3. 예. 다시 나는 얘를 기준으로 뭐 할 거야? 90도씩 회전시킬 거야. 예. 그러면 1이 이쪽 위치로 와야 돼. 맨 밑에 1이 왔을 때 1, 4, 2, 3이라는 구조를 만족시키는 건 어디야? 라고 물으시다면 얘가 다시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되겠네. 1, 4, 2, 3. 예. 나는 다시 얘를 뭐 할 거야? 90도 회전시킬 거야.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1이라고 불리는 건 이 위치에 와 있어야 되니까 그때 배열 자체를 시계 방향을 읽었을 때 1, 4, 2, 3은 어디야? 라고 물으신다면 어디 있니? 보여라. 1, 4, 2, 3 어디 있습니까? 맨 어디? 밑에. 여기? 그치? 여기지. 이게 네 번째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얘를 다시 90도 위치 회전시키면 초기 위치
뭐로 돌아가는 거지? 1로 돌아가는 거야. 초기 위치 몇 번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1번 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야. 이해해? 원수열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원수열이라고 불리는 건 1번 경우와 4번 경우가 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세상. 즉, 네 가지를 다 같은 경우라서 한 가지로 세고 싶은 세상. 이게 바로 원순열이야. 이게 바로 무슨 순열이라고? 원순열인 거야. 뭔 소린지 이해해? 네 가지를 한 가지로 세고 싶다. 이게 바로 원순열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내가 또 찍어보겠다라는 거야. 아무거나 한 번만 더. 얘를 1번 경우라고 할게. 2를 기준으로 읽을게. 숫자의 배열은 어떻게 돼? 2, 4, 1, 3. 얘를 90도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 2, 4, 1, 3이라는 걸 만족하면서 90도 회전시키면 어디 있어요? 2, 4, 1, 3이라고 불리는 건 어디 있니? 찾아줘. 어디? 세 번째 줄. 여기. 괜찮아? 2, 4, 1, 3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두 번째 경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를 다시 90도 회전시켜봐. 그럼 어디 있니? 2, 4, 1, 3 도와줘. 어디 있어? 2, 4, 1, 3 여기. 세 번째. 2, 4, 3이네. 왜 옆이라고 했어? 2, 4 2, 4, 1, 3 어디 있습니까? 어디 숨어져 있니 너? 90도 회전시키면 어디 있어요? 2, 4, 1, 3 여기 있죠? 얘를 다시 회전시켜 주세요. 어디 있니? 맨 밑에. 어디요? 2, 4 아니 2, 4, 1, 3 찾아주세요. 2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읽었을 때 여기 있잖아요. 이해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1번부터 4번까지 다 같은 경우로 생각해서 네 가지를 몇 가지로 세고 싶다? 한 가지로 세고 싶다. 이게 뭐예요? 원순열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회전시켰을 때 같은, 맞아? 모양새 1번부터 4번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다? 다 같은 경우인 한 가지로 생각하겠다. 오케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원순열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라고 보신다면 4팩토리얼이라고 불리는 얘를 뭐로 나누면 돼? 네 가지를 한 가지로 세고 싶으니까. 다시 몇 가지를? 네 가지를 한 가지로 세고 싶으니까 뭐? 4로 나눈다. 그럼 나는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다? 4-1 팩토리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얘를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원순열이라고 불리는 것은 n명을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 n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로 계산할 것이다? n-1 팩토리얼로 계산할 것이다 라는 게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야. 무슨 소린지 이해해요? 괜찮아요? 네, 이것을 원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 말 집중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죠? 나누기 4예요. 나누기 4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요? 난 1번부터 4번까지 다 같은 경우니 네 가지를 한 가지로 세고 싶으니 중복을 처리하고자 나누기 뭐 하는 거지? 4 하는 거예요. 나눗셈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요? 중복 처리에 대한 기능이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경찮아? 정신 차리고 생일 축하하고 기지개 피고. 괜찮아? 이게 나눗셈의 의미야. 나눗셈의 의미. 그런데 되게 재밌니? 이게? 행복해서 웃는 거지? 봐봐. 이게 나눗셈의 의미인데 얘를 이제 우리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거야. 이쪽으로 와줘. 이걸 자리해줘야 해. 자리해줘야 해. 어떤 걸 자리해줘야 되냐? 1, 2, 3, 4라는 사람이 있었어.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네 자리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나는 얘네들의 자리가 지금 구분할 수 없어. 회전하면 같은 거거든. 그래서 아무나 한 사람 보스라고 부르고 싶어. 그 보스는 누가 돼도 상관없거든. 아무나 한 명을 내가 뭐로 놓고 싶다고? 보스라고 놓고 싶어. 괜찮아? 그러면 내가 3번 너를 보스라고 놓을게. 내가 너를 3번 뭐라고 놓을게? 보스라고 놓을게. 예. 아무나 돼도 상관없어. 그럼 보스를 네 자리 중에 네 맘대로 한 군데에 앉혀. 한 군데에 아무데나 앉혀. 보스를 뭐 하자고? 아무데나 앉혀. 아무데나 자리를 선정하는 거야. 보스가. 그러면 나 보스가 여기 앉았어. 보스가 뭐 했다고? 여기 앉았다라는 거야. 예. 그러면 더 이상 이 남은 세 자리는 다 구분이 가능한 직순열 구조, 즉 구분이 가능한 자리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얘는 보스의 맞은편, 얘는 보스로부터 반시계 방향, 얘는 보스로부터 시계 방향에 있는. 괜찮아? 모든 자리가 다 이젠 보스 아무나 한 명만 내가 지정해서 앉힌다라고 한다면, 괜찮아? 남은 세 자리는 이젠 다 뭐가 가능한 자리라고요? 구분이 가능한 자리라고요. 됐습니까? 이해해요? 괜찮아? 그럼 선생님 보스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럼 보스가 3이 돼요? 2가 돼요? 1이 돼요? 아예 이렇게 중복이 생긴다고요. 어차피 중복이 생긴다고요. 나는 지금 하나의 그냥 뭐를 배우고 있는 거죠? 아이디어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냥 뭐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 아이디어를 하나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괜찮아? 아무나 한 명 선정해서 누구도 앉히자. 보스 3번을 여기 앉히자라는 거죠.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3번을 앉히자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얘네들은 다 구분이 가는 자리니 남은 3명을 세 자리에 앉힌다는 건 도대체 몇 팩토리알인 건데? 3팩토리알인 건데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문이 들어요. 그래 3번을 보스라고 놨어요. 그럼 선생님 3번이 여기 앉았을 때 얘를 보스라고 합시다. 3이 여기 왔을 때는 6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잘 봐. 내가 얘를 파란색으로 칠할게. 보스가 여기 왔을 때 괜찮아? 예. 3이 왔을 때 보스가 어디 오셨을 때? 여기 오셨을 때 보스 3을 찾아줘. 여기 오셨을 때 보스가 3이 여기 오셨을 때 이게 6가지야. 무슨 소리냐면 보스 한 명을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나면 지금 저 상황이야. 보스가 3이라며. 맞아? 그러면 남은 누구를 배열하는 방법은 1, 2, 4를 배열하는 방법은 1, 2, 4를 배열하는 방법은 6가지잖아. 그 6가지가 선생님이 지금 색칠한 여기 하나 모자라. 어디 여기 맞아? 색칠한 뭐라는 거야? 6가지라는 거야. 3을 제한 1, 2, 4를 나열하는 방법 이해해? 괜찮아? 이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3을 여기 고정시키고 나면 나머지 숫자 1이랑 마주보는 때가 있고 2랑 마주보는 때가 있고 4랑 마주보는 때가 있고 나머지 두 숫자를 바꾸는 경우 이렇게 6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해? 이게 사실 답인 거라고. 왜죠라고 물으신다면 얘 회전시키게 되면 같은 경우 몇 가지 생기겠어? 같은 경우가 4가지 생기고 얘 회전하면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생기겠어? 4가지. 얘 회전해도 4가지. 얘 회전해도 4가지. 얘 회전해도 4가지. 얘 회전해도 4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정말 궁금하면 집에 가서 24개 그려놓고 이해해? 이 경우랑 같은 4가지 색칠하고 이거랑 같은 4가지 색칠하면 된다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뭐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 아이디어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디어도 문제를 다가가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스가 누가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야. 생각 안 하는 세상인 거 맞지? 예? 보스는 아무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잖아. 보스가 앉고 나면 나머지 세 자리들은 뭐가 가능하더라? 구분이 가는 자리더라. 예? 더 이상 원순환의 패턴이 아니라는 거지. 뭔 소린지 이해하니? 그래서 남은 3명은 세 자리에 앉히자. 3팩토리알. 괜찮습니까? 이게 원순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해해요? 네, 잠시만 찍어주시고
선생님이 이젠 다 찍었니? 네, 이젠 얘를 활용하는 문제를 한 3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됩니까? 네, 지울게요. 봅시다. 자, 시작. 6명의 사람 1, 2, 3, 4, 5, 6이 있었대. 1, 2, 3, 4, 5, 6 6명이 있었대. 6명이 여기 정삼각형인데 여기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어. 예. 그러면 나는 전체 6사람이 6자리 앉는다라고 하고 6팩이라고 갖다 붙인 다음에 여기 나눗셈 할 거야. 첫 번째 방법이야. 예. 나눗셈 할 거란 말이야. 나눗셈 할 건데 집중. 나눗셈 할 건데 그러면 얘를 아까 전처럼 나열하려면 난 오늘 집에 못 가. 6팩토리얼이라고 불리는 건 몇 가지인데? 720가지잖아. 5팩 120에다 6 곱하면 720인 거 맞지? 그걸 어떻게 여기 칠판에 그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꼭 그려봐.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 오케이? 그럼 봐봐. 집중. 야, 6팩토리얼이라는 이 가지 중에서는 이 가지 중 한 가지를 선생님이 구체화시킨다면 이 720가지라는 이 무지막지한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이런 모양이 있었을 거야. 그 중에 한 가지는 1이 앉고 2가 앉고 3이 앉고 4가 앉고 5가 앉고 6이 앉는 예, 분명히 이 경우가 있었을 거야. 저 720가지 중에는 이해해? 이런 아름다운 배열이 한 가지 있었겠지? 괜찮아? 그러면 아까 했었던 그 작업을 똑같이 가는 거야. 잘 이해해야 해. 야,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당겨줘. 그럼 어떻게 갖다 쓰면 돼? 1, 2, 3, 4, 5, 6. 다시 한 칸씩 당겨줘. 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 다시 한 칸씩 1, 2, 3, 4, 5, 6. 다시 한 칸씩 1, 2, 3, 4, 5, 6. 다시 한 칸씩 1, 2, 3, 4, 5, 6. 얘 다시 한 칸 당기면 원위치. 괜찮아? 다시 한 칸 당기면 당연히 원위치인 거 맞지? 야, 당연하잖아. 6명이 있는데 한 칸씩 가다 보면 방법의 가지 수는 6가지 밖에 더 있겠어? 얘 다시 한번 당기면 초기 위치 그대로 갈 테니까.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이 나누기 6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난해? 잘 관찰하는 거지. 나누기 6이 아니지. 왜죠라고 물으신다면 이 경우는 다른 경우지. 왜 다른 경우야? 얘는 1, 2가 짝꿍이야. 맞아? 하지만 얘는 누가 짝꿍이야? 1, 6가 짝꿍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전혀 다른 세상인 거 맞지? 짝꿍이 다르잖아. 맞죠? 그럼 노란색이랑 똑같은 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1, 2가 짝꿍이고 3, 4가 짝꿍이고 5, 6이 짝꿍이야. 1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읽게 되면 배열 자체는 1, 2, 3, 4, 5, 6이야. 맞아? 1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읽었을 때는 배열 자체는 1, 2, 3, 4, 5, 6은 맞는데 짝꿍이 달라. 맞아? 이해해?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1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읽으면 1, 2, 3, 4, 5, 6이라는 숫자의 배열은 같잖아. 하지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다른 경우지. 짝꿍이 다르니까. 괜찮아요? 그럼 얘랑 똑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 경우야. 얘랑 똑같은 경우는 바로 이 경우라고. 괜찮아? 그럼 빨간색이랑 똑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 경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너는 노란색 3가지를 몇 가지로 세고 싶다는 거야? 한 가지. 빨간색 3가지를 몇 가지로 세고 싶다는 거야? 한 가지. 예, 3가지를 한 가지로 세고 싶다는 거야. 3가지를 몇 가지로 세고 싶은 거라고? 한 가지. 빨간색과 노란색은 다른 경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답을 쓸 때 나누기 뭐라고 갖다 쓰면 돼? 3이라고 갖다 쓰면 돼. 이게 원순열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지금 답이라고. 왜? 3가지를 네가 뭐로 세고 싶은 거니까? 한 가지로 세고 싶은 거니까. 뭔 소린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예, 그런데 잘 봐요. 잘 봐. 야, 얘들아. 6팩이라는 건
6 곱하기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5팩토리얼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 얘를 그냥 3으로 나누는 거야. 그치? 6 곱하기 5팩이 6팩인 거 맞지? 야, 그런데 이 숫자 좀 봐줘. 3분의 6이라고 불리는 숫자는 뭐야? 2지. 그럼 나는 얘를 2 곱하기 5팩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 그치? 답은 2 곱하기 5팩인 거 맞지? 근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래. 얘가 이 풀이가 바로 누구의 풀이냐면 보스의 개념이야. 보스 풀이야. 보스 풀이. 보스 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1, 2, 3, 4, 5, 6 중에 다시 1, 2, 3, 4, 5, 6 중에 아무나 보스를 정했다 이거야. 나는 1이라고 불리는 너를 보스라고 할게. 나는 1이라고 불리는 너를 뭐라고 할게? 보스라고 할게. 괜찮아? 그러면 1을 보스로 놓고 생각하면 나머지 5자리는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맞아? 5명을 구분이 가는 5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 맞죠? 예. 근데 보스가 앉는 자리가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다른 자리야. 우린 지금 아이디어를 배우고 있는 거야. 1을 보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보스, 내가 보스, 내가 보스, 내가 보스, 내가 보스, 내가 보스야. 예. 근데 네가 아까 말했듯이 빨간색과 노란색은 다른 경우라며. 맞아? 그럼 보스의 자리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노란색은 어차피 다 같은 거니까 예. 아, 보스가 앉는 자리는 이 파란색, 이 파란색, 이 파란색이 다 같은 자리야. 자리해야 해. 보스가 앉는 자리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다 같은 자리야. 그래서 색칠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색칠하면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야. 예. 보스가 앉는 자리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파란색 또는 주황색. 예. 이렇게 보스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보스가 앉는 자리는 몇 가지라는 거지? 보스가 앉는 자리의 경우의 수는 이 파란색끼리 구분할 수 없고 주황색끼리 구분할 수 없으니 몇 가지? 보스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2가지. 보스가 한 번 자리를 앉고 나면 나머지 5자리는 다 구분이 가는 자리라서 곱하기 몇 팩토리얼 한다? 5팩토리얼 한다. 이게 개념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거 자리해줘야 해. 유미야. 오케이? 정말 자리해줘야 해. 이해할 수 있겠어? 예, 좋아요. 지워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갑니다. 사람은 이제부터 1, 2, 3, 4, 5, 6, 7, 8, 8명 8명을 이 탁자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8팩토리얼. 이젠 난리 났어. 6팩만 해도 720인데 거기에다가 56을 더 곱해야 돼. 그건 하루 안에 안 끝나. 괜찮아? 맞아?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줘. 하루 안에 안 끝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난 봐봐.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팩토리얼이 있었습니까? 나오면 일단 무지막지해 이건 씨. 8팩이야. 맞아? 8팩토리얼만큼 있는 거 맞지? 서로 다 다른 자리라고 인식하면 8팩토리얼이 되는 거 맞죠? 나 오늘이 이 작업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하는 거야. 8팩토리얼이야. 이 무지막지한 중 한 가지 사실을 나는 구체화시킬 거야. 그래놓고 관찰하려고 해. 괜찮아? 그러면 아름답게도 말이야. 아름답게도 분명히 이 8팩토리얼이라는 무지막지한 경우 속에서는 아름답게 배열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 괜찮아? 난 이젠 얘를 다시 시프트 연산이라고 부르고 컴퓨터에서는 난 얘를 시계 방향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씩 다 이동시킬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직사각형 얘를 몇 개를 갖다 그려야 되는 거지? 몇 개를 갖다 그려야 돼 얘들아?
몇 개?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 8개 갖다 그리면 되잖아. 완전 또 노가다를 칠게요. 팔만 아파요. 그래서 봐봐. 한 번은 직접 이해해야 되니까. 1, 2, 3, 4. 다시. 여덟 가지를 그림을 세팅했고 얘 다시 한 칸씩 한 칸씩 시계 방향 가면 얘가 바로 초기 위치 원위치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면 나누기 8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구분이 불가능한 사항을 봐봐. 나 얘 빨간색, 얘 노란색 다른 경우지. 여기를 상석이라고 한다면 상석에 1과 5가 마주보고 앉아있고, 맞아? 여기는 8과 4가 상석에 앉은 경우잖아. 그러면 여기 마주보는 경우가 3, 7이니 얘도 다른 경우네. 상석에 6과 2가 마주보고 있으니 다 다른 경우네. 맞아?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5일이 상석에 있는데, 괜찮아? 5일이 상석에 있는데 숫자의 배열은 다 똑같아. 1을 기준으로 내가 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쓴 거니까 이해해? 다 똑같은 거 맞지? 회전을 시킨 거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씩,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맞아요? 그런데 봐봐. 얘를 보게 되면 6이랑 4랑 마주보고 있어. 저기 보면 6이랑 4랑 마주보고 있잖아. 대각선으로 보게 되면 6이야. 그치? 어머나 7, 3이 마주보고 있잖아. 그리고 2, 8이 마주보고 있잖아. 이거는 빨간색이랑 똑같은 경우네. 맞아?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이건 노란색이랑 똑같네? 이건 누구랑 똑같아? 연두색이랑 똑같네? 이건 누구랑 똑같아? 파란색이랑 똑같네. 맞아? 이해해? 너는 빨간색 두 가지가 같은 경우 한 가지지. 노란색 두 가지가 같은 경우 한 가지. 연두색 두 가지가 같은 경우 한 가지. 파란색 두 가지가 같은 경우 한 가지지. 지금은 두 가지를 몇 가지로 세고 싶지? 한 가지로 세고 싶지. 두 가지를 몇 가지로 세고 싶다고? 한 가지로 세고 싶은 거잖아.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세고 싶어? 그럼 나누기 뭐 하면 돼? 2하면 돼. 괜찮아? 원수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풀이야. 이렇게 중복을 처리해서서 내가 뭐 해주겠다는 거랑 나눗셈 연산을 하겠다는 거랑 보스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와봐. 보스 개념으로 해석하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얘들아, 8팩이라고 불리는 건 8 곱하기 7 팩토리알이야. 얘를 나누기 2하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얘들아, 이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잘 배우는 거야. 이 유치한 문제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 안 나와. 괜찮아? 봐봐. 그러면 2분의 8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뭐야? 4지. 4 곱하기 몇 팩토리알인 거지? 7 팩토리알인 거야. 이게 바로 보스의 개념이야. 그럼 4라고 불리는 숫자는 우리가 아까 해석하기로 뭐라 그랬어? 보스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자리의 수렴해. 보스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자리의 수렴해. 그러면 나는 누구를 보스로 지정할까요? 라고 했을 때 너 보스 라고 한다면 보스는 어디 계셔? 여기. 보스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여기 1이니까 여기 괜찮습니까? 얘가 보스야. 예. 미안해. 여기 맞아요? 그쵸? 이게 보스인 거 맞죠? 그러면 보스의 자리 보면 빨간색은 빨간색 이해해? 끼리 같은 경우라며. 즉 내가 보스가 앉는 자리를 색칠하면 이 자리랑 이 자리랑 무슨 자리야? 같은 자리야. 이 자리랑 이 자리랑 무슨 자리야? 같은 자리야. 이 자리랑 이 자리랑 무슨 자리야? 같은 자리야. 이 자리랑 이 자리랑 무슨 자리야? 같은 자리예요. 대칭성이라는 걸 잠시 생각하면 여기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같은 자리, 이렇게 같은 자리, 이렇게 같은 자리, 이렇게 같은 자리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보스가 가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릿수는 몇 개? 4개. 하여튼 보스가 한 명 앉고 나면 나머지 7자리는 다 구분이 가는 자리니 예. 거기에 남은 인원을 앉히자. 이게 바로 4 곱하기 7팩이라는 거야. 원순열 무슨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 괜찮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순열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관해서 잠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지울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 지운다. 기지개 좀 피고 시작. 첫 번째 예제예요. 첫 번째 예제인데 이렇게 설명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엄마, 아빠, 나, 자식 1, 자식 2 이렇게 있어요. 자식 3, 자식 4 이렇게 있어요. 6명이 있는데 난 여기에 앉을 거예요. 자리. 이렇게 6자리가 있어야 된대요. 예제에는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웃한다라는 거의 기본 컨셉은 뭐인 거죠? 엄마, 아빠를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죠. 엄마, 아빠를 어디에 집어넣는 거라고?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주머니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주머니를 몇 사람 취급하는 거죠? 한 사람 취급하는 거죠. 괜찮아? 그럼 주머니를 한 사람 취급하면 되니까 전체 몇 명인 거죠? 5명인 거죠. 맞아? 5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이니까 난 몇 팩토리얼 해야 되는 거죠? 5-1 팩토리얼 해야 되는 거죠. 왜? 원수열이라는 건 n-1 팩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나누기 n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주머니를 내가 한 사람이라고 취급해서 5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5-1 팩이죠. 원수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런데 주머니 속에서 주머니가 여기 쾅 하고 앉았다라고 한다면 예. 엄마 아빠끼리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위치를 체인지 할 수 있으니까. 맞아? 여기에 곱하기 몇 팩 들어가는 거죠? 2팩 들어가는 거죠. 여기 2팩의 의미는 뭐죠? 엄마 아빠 자리 바꿈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몇 팩토리얼 나오는 거죠? 4팩 24에 2 곱하니까 몇? 48가지 나오죠. 괜찮습니까? 얘랑 대결하죠. 두 번째 예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식 1이 있고 자식 2가 있고 자식 3이 있고 자식 4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된 자리에 앉는데 이번에 문제의 컨셉이 엄마 아빠가 마주 본다라는 거죠. 이 경우를 구하래요. 괜찮습니까? 엄마 아빠가 마주 보는 경우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지개 좀 피시고 기지개 좀 피시고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집에 항상 보스는 엄마죠. 이번엔 보스. 엄마를 보스라고 생각할게. 보스는 아무 자리에 앉으면 되죠. 괜찮아? 그래서 엄마가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어느 자리에 앉았다?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맞아?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술 냄새가 나니까 저렇게 이웃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맞아? 엄마는 아빠를 꼬라봐야 해. 맞아? 말이 좀 심했네. 미안. 엄마는 아빠를 노려봐야 해. 맞아? 그럼 아빠는 여기 자동 배열이야. 자동 배열이라고. 보스는 엄마였지만
엄마의 맞은편에 아빠가 앉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으니 얘는 자동 배열이야. 그러니까 얘랑 위치 바꾸는 걸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보스를 엄마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요, 엄마가 이쪽에 앉으면 아빠는 여기 자동 배열이야. 근데 똑같은 경우잖아. 회전시키면 맞아?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다 똑같은 경우야. 맞아? 엄마는 보스야. 보스가 한번 앉고 나면 이 자리는 자동 배열이기 때문에 아빠야. 이해해? 얘를 회전시키면 다 똑같은 경우가 돼버린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보스가 앉았어? 그럼 남은 자리는 몇 팩? 몇 자리? 네 자리 다 구분이 가는 자리야. 맞아? 누구 한 명 보스를 앉혀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구분이 가는 자리라고. 괜찮습니까? 구분이 가는 자리에 자식 몇 명을 앉히면 되는 거지? 4명을 앉히면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팩이야. 24가지라고. 괜찮아? 쟤는 48가지야. 엄마 아빠가 자리 바꾸는 걸 생각해야 돼. 하지만 얘는 생각하지 않아. 뭔 소린지 이해해? 선생님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면 6명은 너무 많아. 6명은 뭐하다고? 너무 많아. 과해. 괜찮아? 5명으로 줄여. 자식 3명으로 줄여. 그리고 집에 가서 노트에다가 다 나열해. 정말이야. 누군가는 얘를 노가다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고? 노가다고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진 않아. 이해해? 끼케야 5명으로 줄였을 때 연습장 빽빽히 쓴다라고 하더라도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일 거야. 괜찮아? 30분의 투자로 여러분들 걸로 정확한 개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내가 하는 건 노가다야.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전이야.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라는 그 행동이거든. 예. 선생님 이게 중복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얘는 왜 위치를 체인지 안 하지? 직접 해보란 말이야. 어차피 돌아가게 되면 엄마가 아빠가 이쪽 오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앉혔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괜찮아? 그걸 한번 느껴보라는 거야. 사이즈를 줄여서. 무슨 소린지 이해하시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이 고3 이과 문항을, 기출 문항을 여러분한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3 이과 문항 중에 어떤 문항이 있었냐면 그대로 가져다 쓸게. 네, 15번 문항이 있었죠. 15번 문항. 예, 어떤 문항이 나왔었냐면 이런 문항이 나왔어요. 여학생 몇 명? 3명이 있고, 여학생 몇 명이 있고 3명이 있고, 남학생 몇 명이 있다?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원탁에 이렇게 자리가 9자리 있었대요. 원탁에 앉았는데 나한테 구하라는 건 이렇습니다.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조건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누가 앉는데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고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 규칙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학생 사이에 앉은 남학생 수는 다 다르다. 모두 다르다. 그래놓고 앉는 경우의 수를 답을 n 곱하기 6 팩토리얼이라고 할 때, n 곱하기 6 팩토리얼이라고 할 때 n의 값이 무엇입니까? 이게 4점짜리 15번 문항으로 왔어요. 15번 문항이라고 불리는 것은 4점짜리가 처음 나오는 순간이 몇 번 문항? 14번 문항에서 처음 나오죠. 14번 문항이 4점짜리 첫 문항이에요. 그런 다음에 15번 4점짜리의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맞히는 문항. 예. 정답률로 보게 되면 당연히 85% 예. 이상의 문항. 예.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0명당 9명 또는 8.5명권은 다 맞히는 문항이라는 거야. 괜찮아?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죠. 괜찮아? 그리고 이거는
난이도가 상당히 또 낮은 문제. 왜? 3월달 시험이거든. 예, 고3 3월달 시험이거든. 고3이 돼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의 15번 문항이면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야. 예. 그러면 이 문제는 개념만 갖고 푼다라는 거죠. 어떻게 개념만 갖고 풉니까? 라고 했을 때 사이사이에 누가 오셔야 되는데? 남학생이 오셔야 되는데, 야, 너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풀지 않아? 어떻게 해? 쓰고 지울게. 아니, 남학생 5명이 있고 여학생 그냥 3명이 있었대. 얘를 나열하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래. 여학생끼리 이웃 금지. 너 그럼 이 문항 어떻게 풀어? 남자 몇 명을 나열하지? 남자 5명을 나열하지. 남자 5명을 나열하는 건 5팩토리알이지. 괜찮아? 그래놓고 사이사이. 이 사이사이에 6자리 사이가 생길 거고 이 6자리에 누가 오면 되는 거지? 여학생이 오면 되는 거니까. 맞아? 여학생은 자리를 선택하지.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하고 걔네들의 배열을 생각하니까 3팩인 거지. 얘를 우리는 6퍼미테이션 3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해해? 이 아이디어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여학생 사이사이에 남학생이 들어와야 해? 그러면 나야 여, 나야 여, 나야 여. 예? 나야 여. 괜찮아? 야, 그럼 여학생끼리를 나열하는 방법은 원순열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무슨 순열이기 때문에? 원순열이기 때문에, 야, 여학생을 나열하는 방법은 3-1 팩토리알이잖아. 이게 지금 여학생을 나열하는 방법이야. 괜찮아? 이해해? 그러면 사이사이, 나야 사이, 나야 사이, 나야 사이. 괜찮아? 이 사이에 이제 남학생을 배워야 돼. 남학생 수는 몇 명인데? 6명인데. 맞아? 그런데 어머나, 여학생 사이에 앉는 남학생 수는 모두 달라야 된대. 괜찮아? 아, 그러면 나 여기를 1구역, 나 여기를 2구역, 나 여기를 3구역이라고 하였을 때 남학생 수는 6명인데 사이사이에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아야 돼. 그러면 그룹핑을 하게 되면 얘는 몇 명? 1명, 2명, 3명으로 그룹핑해야 되지 않아? 그치? 근데 그 구역은 어떻게 따질 거야? 나 1구역, 나 2구역, 나 3구역. 직접 나열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피기가 힘들까 봐요. 1명, 2명, 3명, 1명, 3명, 2명, 2명, 1명, 3명, 2명, 3명, 1명, 3명, 1명, 2명, 3명, 2명, 1명. 괜찮아? 남학생은 무조건 1명, 2명, 3명에 대한 그룹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 명수가 이해해? 1명, 2명, 3명으로 분할돼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6가지잖아. 그 6가지를 그냥 뭐라고만 하면 돼? 3팩토리알이라고만 하면 돼. 1구역, 2구역, 3구역에 오는 사람의 명수. 여기까지 괜찮아? 사람의 명수. 뭔 소리인지 이해해요? 그쵸? 내 말 이해하십니까? 이 6가지가 바로 이 6가지야. 거기에 곱하기. 거기에 곱하기. 이경훈을 따져봐. 여기 1명, 남. 여기 2구역에 2명, 남. 여기 3명, 남. 얘네들끼리 위치를 다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남학생들 위치 다 체인지할 수 있지. 난 지금 명수만 생각한 거잖아. 남학생끼리 다 위치 바꾸는 건 몇 팩토리알? 6팩토리알. 네, 이게 답.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의 값이 뭐겠네? n이네. 네. n의 값은 3팩은 6, 2팩은 뭐? 2. 그래서 12가지. 이게 답. 괜찮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분할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뭐 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가장 깔끔한 풀이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어요.